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사탐 서영진의 사회문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수업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냐면 연구 설계 단계랑 질문지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뭐 할 거냐면 실험법이랑 문헌연구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실험법. 중요할까? 완전 중요합니다. 실험법 중요해요. 솔직히 그 연구 설계에 있어서 자료 수집이랑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질문지랑 실험법이 시험 문제에 솔직히 고난이도로 많이 나와요. 면접이나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얘들아 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실험법과 질문지야. 아,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니? 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 실험을 하겠대. 얘들아, 이렇게 봐봐. 실험은 누가 하는 거야? 실험은 바로 솔직히 실험하면 딱 떠올라야 될 거 우리 과학자들 아니야? 솔직히 사회과학자도 있겠지만 자연과학자들도 있을 거라고. 솔직히 이과생들 과학자들이 뭐해? 실험한다라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실험은 과학자가 한다며.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이 가장 높은 실험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험법 같은 경우는 과학자가 해가지고요. 결국은 무슨 연구하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실증 연구하겠다라는 거야. 결국은 무슨 연구하겠다라는 거야? 양적 연구하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실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험은 어떻게 해야 돼?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단을 둘로 나눠야겠지. 그래서 그 집단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상, 관, 강, 개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얘들아. 다시 말할게. 실험법은 얘들아,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한다고? 두 집단으로 나눠야 돼, 얘들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두 집단으로 나눴어. 그래서 이런 거야. A 집단과 B 집단을 나눴어. 얘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둘 간에 뭘 구하고자 한다고 얘들아? 상관관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상관관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다 실험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상관관계를 구하세요. 두 집단의 표본이 있어요. 뭐 두 집단 상관관계 있단 말이 나오면 다 뭐다? 사회문화에서는 실험법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단어 같은 거, 두 집단이라는 단어 같은 거 다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솔직히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실험법에 좋은 점이 있겠죠? 우리 실험법에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실험법은 첫 번째, 실험법은 이런 겁니다. 실험자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뭔가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통제하기가 좋더라는 거지. 거기 나오시면 안 돼요. 저쪽으로 들어가신 상태에서 우린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을 나눠놨기 때문에 한 집단은 실험을 하고 한 집단은 통제를 통해 갖고 실험에 참여 못하게 하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좋아. 그런데 무조건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야.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실험자의 통제 부분이 솔직히 좀 가능하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뭐야? 실험을 하는데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오케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 부분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 누가 한다고 얘들아? 누가 한다고 그랬어? 과학자가 한다고. 신뢰가 어때? 신뢰성이 되게 높아요. 쉽게 말해서 객관적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솔직히 좀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잘 알아야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분석을 했을 때 정확성이 어떻더라? 좀 높게 나타난다. 이 부분이 솔직히 실험법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사용할 수 있다고 얘들아?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과학 이 분야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용이하더라. 이게 실험법의 좋은 점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봅시다. 솔직히 나쁜 점 없을까? 왜 그래? 단점 당연히 있지. 단점이 없을 수가 있나? 그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점이 뭐냐는 거야. 이거야. 뭐가 있다 그랬어, 아까? 예외가 있더라는 거야.
쌤이 오늘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PPT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PPT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질적 연구하기 전에 PPT로 하나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시작을 할게. 그게 뭐냐면, Experiment라는 영어가 있어요, 얘들아. 그 영어가 뭐냐면, Experiment. 그 영어가 뭐냐면, 인간을 뭐 하냐면, 우리가 인간을 연구를 할 건데, 이 인간을 어떻게 연구를 했었냐면, 얘들아, 교도소를 진짜 교도소처럼 사람들을 다 눈을 가리고 입장하게 한 다음에 정말 교도소를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집단을 둘로 나눴어요, 얘들아. A 집단과 B 집단으로. 그래서 A 집단은 뭐가 되냐면 간수가 되는 거고 B 집단은 죄수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교도관이 되는 거야, 얘들아.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교도관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 간에 뭘 구하고 싶었어? 이 둘 간에 상관관계를 구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실험을 시작했단 말이야. 처음에 교도관이랑 죄인도 그냥 막 나눈 거야. 가위바위보해서 나누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친구는 교도관이고 한 명의 친구는 죄인이 되고 둘이 막 친해. 그런데 실험이 시작되자 변수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얘들아.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도관은 어때? 교도관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고 죄수들은 죄인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엑스페리먼터라는 영화를 보면 솔직히 조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영화잖아, 얘들아. 재미를 하기 위해서 솔직히 좀 과장한 건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교도관들이 뭐 하냐면 그러니까 고문보다는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얼굴에도 오줌 싸고 얘들아.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런데 실험에 참여하기 싫거나 아니면 실험을 중단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우집단 안에 중우정치 같은 거지 하나의 집단 안에 사람들이 묻어들어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교도관이 죄인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걸 죄인들이 막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얘들아 바로 윤리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실험자가 통제하는 예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그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바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있어요, 얘들아. 윤리적 문제 할 수 있는 거. 인간 윤리적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인간을 복제하더라는 거지, 얘들아. 인간 복제 문제, 이것도 다 뭐야? 실험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인간 복제로 인해서 또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아일랜드라는 영화야, 얘들아. 이거는 솔직히 엑스페리먼터는 잘 모르겠는데 아일랜드는 얘들아 한번 봐봐. 진짜 재밌어. 쌤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보는데 눈을 한 번도 못 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거야. 쌤이 돈이 졸라 많아. 나는 막 돈이 막 넘쳐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아플 수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내가 아플 수 있으니까 나의 줄기세포나 이런 세포를 가져다가 DNA를 가져다가 나랑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지하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가 멸망을 했는데 멸망할 때 극소수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만든 그 지하세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토피아 같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을 잘하면 어디를 갈 수 있냐면 아일랜드를 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유토피아 같은 천국 같은 데를 갈 수 있는데 그게 선착순으로 막 뽑아. 그런데 그게 선착순이 아니고 이런 거야. 내가 내 몸이 아파졌어. 내가 몸이 아파. 그런데 봤더니 어디가 망가졌냐면 심장이 망가진 거야. 그러면 심장이 필요하잖아.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데 솔직히 사람한테 심장이 가장 잘 맞는 게 누구냐면 가족이야. 가족보다 더 잘 맞는 게 누군 줄 알아? 나라고. 내 심장 내가 쓰는 게 가장 좋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지하세계에 있던 또 다른 나를 아일랜드에 데려간다라고 데리고 나와갖고 뭐해? 심장을 꺼내서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거를 만든 영화야, 얘들아. 쉽게 말해서 인간 복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부분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아일랜드라는 영화인데 나중에 수능 끝나고 시간이 좀 될 때 한번 봐봐.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이거야.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 걷다가 솔직히 인간 복제 문제는 얘들아 또한 누구랑도 부딪힐 수 있냐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랑도 부딪힐 수가 있어, 얘들아. 기독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얘들아 자살을 하지도 못하지만 인간을 만들 수가 없어. 어디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갈등이나 민족적 갈등 뭐 이런 영역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실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더라는 거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변수 통제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인간 윤리 문제나 인간 복제나 또한 이런 통제를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실험법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자 실험법은 또한 이런 거야 얘들아. 인간 복제나 인간 윤리 문제도 있겠지만 자 우리 배웠습니다. 자 대표성 우리 질문지 때 배웠어요 얘들아. 대표성이 있을까? 표본 집단이 진짜 많을까? 표본 집단 몇 명 안 될 거라고. 그잖아.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본 집단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얘들아.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말했잖아. 그냥 무조건 대표성은 다 없는 거야 얘들아. 대표성은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일반화시킬 수 없고요. 대표성이 없어서요. 뭐냐면 얘들아 개념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걸 가지고 적용하거나 이런 대표성이나 일반성을 갖기는 힘들어요. 왜? 표본 집단이 질문지보다도 적을 텐데. 질문지도 솔직히 대표성 갖기 힘들다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디 감히 실험법이. 자, 이게 실험법이 뭐냐면 이게 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 준 거고 진짜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지금부터 보는 걸 잘 보세요. 자 실험법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좀 지우개 실증이나 양적이야 뭐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여기다 써줄게 다시. 무슨 연구라고요? 실증이고요. 무슨 연구라고요? 양적 연구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무슨 집단으로 나눴다 그래서 A 집단과 B 집단으로 두 집단으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집단을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배웠잖아. 표본 집단을 만들어야 돼. 그치? 표본 집단이 뭐야? 실험을 가지고 갈 아이들, 실험에 참여할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 표본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 두 집단으로 나눠서 통제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표본 집단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 대표성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자 이런 겁니다.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잘 봐. 이거 양적 연구라며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뭘 세웠겠어? 첫 번째 가설을 세웠겠네. 그지?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은 뭐와 뭘로 나눠져 얘들아? 가설은 뭘로 세운다?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얘들아?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야.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원인은 많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 그잖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원인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는 하나로 나타나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말 이런 거야. 실험을 할 거야. 미친 사슴의 수업을 듣잖아. 미친 사슴의 수업을 듣잖아. 그러면 성적이 오른대. 그러면 수업을 듣는 게 뭐야? 원인.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성적이 오른 게 뭐야? 결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럼 우리 그러다 보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얘들아. 미친 사슴의 수업을 10분 듣는 아이들, 20분 듣는 아이들, 30분 듣는 아이들 다 나눌 수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오늘은 그냥 두 개의 집단만을 좀 볼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눴어.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건 뭐냐면 이 아이들은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수업을 듣지 않는 집단으로 나눴겠지. 그랬을 때 뭐가 나오는 거를 우린 분석할 거야.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를 분석을 할 거야. 그러면 잘 봐. 되게 쉬운 거야 얘들아.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봐. 원인을 통해서 만든 이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 변수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뭐라고? 독립 변수. 뭐 하고 있대? 야, 말 속에 답이 있다니까 잘 봐. 독립 뭐야? 독립 다 따로. 그러니까 원인이 따로 독립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뭐야? 결국은 가설의 원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인을 통해서 뭘 만든 거야? 독립 변수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 독립 변수를 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이 결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종속 변수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그냥 말해줄게. 만일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들아 위에다가 이렇게 실험을 보여줘.
그리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밑금을 쳐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밑에 보기를 해놓고서 보기에서 뭐해? 고르라고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이 실험법 가지고는. 그랬을 때 얘들아, 실험법 만약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찾아야 돼. 두 번째, 만일 보기에 얘들아, 이 밑에 보기에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라는 단어나 표본집단이나 모집단 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 또 요 이제 다음에 배울 건데 실험집단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 통지집단, 실험집단 이런 말 나오면 얘들아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고 잘 봐야 돼. 거기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는 거야. 솔직히 이런 것도 내긴 해 얘들아.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맞추기가 쉽잖아. 근데 정말로 어려운 건 뭐야? 너네들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지집단 이런 거를 나누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솔직히 교수들도 그거 갖고 장난을 치는 거야 얘들아. 되게 어렵게 장난치는데 야 이런 거야.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봅시다. 쌤이 뭐라 그래서 독립변수랑 얘들아 무슨 변수? 종속변수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얘들아? 원인과 결과.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 나타나? 가설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얘들아. 가설에서 나타나거나 가설 입증 그러니까 가설을 검증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그런데 생뚱맞게 위에다가 가설을 써놓고 아래에다가 말도 안 되는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실험 과정으로 보여줘.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기억 여기에다 니은 해놓고서 얘 독립변수 얘 종속변수라고 하잖아. 그거 답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아니야. 아니라고. 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얘들아? 가설에서 나타나는데 말도 안 되는 원인과 결과 가설처럼 보이는 짝퉁을 만들어 놓고서 너희들 낚이려고 하는 거야. 왜? 너네들은 이걸 공부할 때 뭐라고만 외우는 줄 알아? 독립변수는 원인이고 종속변수는 결과야.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원인이며 종속변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머릿속에 그걸 처박아 놨거든. 그러니까 교수가 이 새끼들 분명히 이렇게 내면 낚일 거야 하고 내는 거야. 뭐에서만 찾으라고? 가설에서만. 이런 게 3점짜리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낚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봅시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그대로 가져올게 얘들아. 그러면 자 미사의 수업에 뭐한 아이들 참석한 아이가 있고 뭐한 아이들 참석하지 않은 아이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 수업에 참석한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 이 아이들은 실험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집단?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게 3번이겠죠. 자,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은 실험에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야겠지.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 통제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통제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눠지는데 실험집단이 우리 수업 지금 너네가 지금 인강 듣고 있잖아. 인강 듣고 있는 아이들이 다 뭐야? 실험집단이고 지금 내 거 안 듣는 아이들이 뭐야? 통제집단이야. 그래서 너네 두 집단을 뭐해?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성적이 오르더라. 당연하지. 내 수업 들어올 때 성적 안 오른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그건 뭐야? 그러면 가설이 입증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수업에 참석한 애들은 뭐라 그래? 실험집단. 실험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을 통지집단이라는 거야. 근데 잘 봐. 또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얘들아 실험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건 실험한 건 아니었어. 문장 구조가 그렇게 나와. 실험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실험이 아닌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실험 집단이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독립변수, 종속변수, 실험 집단, 통지 집단이 나오잖아. 그러면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요.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험법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어디냐면 얘들아 상관관계를 구하고자 해요. 아까 뭐라고 얘들아? 상관관계를 구하고요. 몇 집단으로 나눴어요? 두 집단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해가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대표성은 없으며 오케이? 그리고 인간 윤리 문제나 통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정말 중요한 건 뭐야? 가설의 원인과 결과, 가설을 입증하거나 가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슨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나눠놓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실험과 통제를 통해서 실험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실험법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실험법은 솔직히 시험 문제 고난이도로 낼 때 정말 많이 내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
다 됐네요. 이게 뭐야? 실험법이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필기할 수 있게끔 잠깐만 빠져 있을게. 요 정도. 내 손 나와도 되겠네 오늘은. 필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실험법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볼 거냐면요. 문헌 연구라는 걸 좀 볼게요. 문헌 연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문헌 연구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그러면 요번에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문헌 연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문헌이 뭐야? 얘들아, 문헌이 뭘까? 연구는 알잖아. 연구하는 거야. 연구하는 거고요. 문헌이 뭘까? 문헌? 문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데이터나 책이나 북 이런 것들, 오케이? 이런 걸 뭐라 그래? 문헌 연구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옛날에 누가 만들어준 거야? 제 3자가 만들어준 이런 자료지, 자료. 오케이? 근데 잘 봐. 이 자료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야? 남이 만들어준 거야. 그걸 내가 본다고. 왜? 연구하기 전에 한번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걸 2차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몇 차 자료? 2차 자료라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왜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봐야 돼?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꼭 봐야 되나? 봐야 돼요. 왜?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연구 동량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연구 동량 파악이 뭐냐면, 얘들아, 가설을 세우거나, 오케이? 아니면 연구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러니까 연구 시작 전이 가설일 거 아니야.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가설을 만들면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꼭 가설이 없더라도, 왜? 해석연구도, 얘들아, 해석연구에는 가설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구 시작 전이나 가설을 세우기 전에 연구 동량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지. 쌤이 10년 동안 어떤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졸라 연구를 했어요, 얘들아. 이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졸라 연구를 했다? 10년 동안?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했냐면, 어디에다가?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했어, 결과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 학술지에서 전화가 왔네. 뭐라고? 1980년도에 A라는 군이 벌써 발표를 했네요. 왜? 나 10년 연구했어, 얘들아. 10년 동안 뭐 한 거야? 뻘짓한 거야, 얘들아. 병신짓 했다고. 좆된 거지, 솔직히. 완전 좆되신 겁니다. 10년 동안 뻘짓한 거거든. 왜? 벌써 누가 만들어 놨다고 하네. 그러면 이 만들어 놓은 걸 뭐 해야 돼? 한번 파악했었어야지. 지금 똑같은 결과 나와서 좆된 거 아니야, 얘들아. 만약 다른 결과 나왔으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내가 다시 학술지에 연구를 내겠지만, 똑같이 떨어져 버리면 이건 뭐 할 말도 없지 뭐. 옛날에 해놓은 거 똑같이 또 한 것 뿐이니까 완전 비용신된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동량을 파악하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자료와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자료가 얼마큼 동일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뭐 한다? 파악을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연구 동량 전에 파악하기가 좋고요. 또 이런 겁니다. 비용이 어때? 아우, 저렴합니다. 시간은요, 아우, 얼마 안 걸려요. 비용도 싸요. 그냥 도서관 가거나 인터넷 이거 뒤지시면 되잖아. 그리고 뭐 시간 얼마 안 걸려. 금방 찾지 뭐. 걷다가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잖아, 인터넷 갖고. 그러니까 얘들아,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뽑기만 하면 되는데,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문헌 연구야, 얘들아. 그래서 문헌 연구는 몇 차 자료? 2차 자료.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보는 거야. 그러면 왜 보냐면,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단어 중요합니다. 단어라고 써놓은 건 다 중요하다고 그랬지, 얘들아. 생애사를 연구하고 싶대. 생애사가 뭐야?
쉽게 말해서 생애 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싶어하는 뭘 보겠다는 거야? 과거형을 보겠다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줄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숙제를 하나 내줄게. 오케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야 우리가. 오케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거야. 그 명랑에서 짱 먹었던 우리 이순신 장군, 우리 순신이 아저씨. 오케이? 우리 이순신 아저씨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야. 1번 뭘로 할 거야? 질문지. 자, 우리 순신이 아저씨 찾아가갖고 질문지 줘. 2번 이런 면접 같은 겨라고 뭐야? 면접 볼래? 참여 관찰법 할래? 이순신 장군이랑 명랑해전 같이 참여해가지고 칼을 들고 막 일본 개새끼들 막 다 죽여버릴래? 돼? 안 돼. 왜? 말했잖아. 과거형이야. 생애사 연구하는 거라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생애사나 이런 과거형을 연구하는 거는 다 문헌 연구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생애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야?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좋은 점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단점을 하나 봅시다. 얘들아, 이렇게 볼게 그냥. 단점 보기 전에 이게 단점이야 얘들아. 그게 뭐냐면 새로운 연구 발견이 어떻다? 오케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새로운 연구 발견이 불가능해요. 새로운 거를 만들 수는 없겠지. 다 과거형인 거고 2차 자료니까 남의 거잖아. 오케이? 다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건 아니야. 만약 내가 만들어갖고 학술지에다 올리면 내 자료가 남이 보면 몇 차 자료? 2차 자료가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듣게 얘들아. 삼국사기. 얘들아, 삼국사기 누가 만들었게? 야, 삼국사기가 뭐야? 문헌연구잖아. 그지? 2차 자료라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우리 고려시대 땡땡땡 씨가 만든 건데 그분이 누구게? 니네 한국사 절대평가 세대 아니니? 그잖아. 니네 이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누구야? 우리 삼국사기 만든 사람? 지금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 그래, 김부식이란 사람이야. 고려 문벌귀족이지. 뭐 하는 놈이야? 귀족 세력인데요. 김부식 무슨 세력이게? 어디에서 온 놈인 줄 알아? 어디 라인이냐면 이 사람 신라 라인이야 얘들아. 신라 계승했던 애들. 쉽게 말해서 신라 출신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계승이란 단어 뺄게. 미안. 다시 쓸게. 신라 출신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무슨 투품? 얘 육두품 출신이었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야 얘들아.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만든 삼국사기는 신라 계열애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누구 중심으로 만들었겠어? 누가 짱이라고 만들었겠니? 뭐라고 말했겠어? 당연히 신라가 짱이고 고구려는 깡패 새끼야. 고구려 완전 개깡패씨. 북쪽의 야만인들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을 거라고 얘들아. 왜?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니 누구? 신라를 옹호할 거라고. 자, 이게 뭐가 문제야? 신라 김부식이 쓴 육두품 출신이었던 신라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도대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잘 봐야 얘들아. 1번 문헌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신뢰도가 정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문헌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지? 또 두 번째, 뭐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 사람의 주관성과 김부식에 뭐가 많이 들어갔어? 편견이 들어가서 써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야? 그래, 똑같은 얘기야 얘들아. 문헌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는 거야.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런 거야. 우리 아가가 학교 숙제하느라 뭔가 자료를 졸라 찾았어. 그지? 막 네이버나 막 이런 막 당엄이나 막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 찾았어. 괜찮아. 막 애가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의 막 다 베끼다시피 했어. 오케이? 그리고 다 베낀 다음에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하고 출처를 딱 봤더니 뭐야? 초등학교 5학년이 만든 자료들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갖다 낼 거야? 신뢰성의 여부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 아이가 진짜 초등학교 5학년이 만든 데이터가 진짜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일반화를 시켰으며 원인과 결과의 종속변수 이런 거 진짜 잘 따져서 만들었을까? 설문지에 문제는 없었을까? 그래, 솔직히 우리 초등학생이면 족밥인데 그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그런 거에 대한 뭐야? 문헌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또한 주관이 편견이 너무 많이 들어간 문헌은 솔직히 걸러낼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문헌 연구 같은 경우는 문헌의 신뢰도나 주관성에 편견이 생길 수도 있으며 새로운 연구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문헌 연구는 얘들아, 문헌 연구는 실증 연구일까요? 해석 연구일까요? 실증이면 양적 연구고 해석 연구면 그 사람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잖아. 심층적 내용을 가지고. 오케이? 잘 봐. 이런 거야, 얘들아. 생애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봤어. 생애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봤다 쳐봐. 그러면 삼국사기가 실증일까? 막 데이터가 나와 있어? 아니지. 해석 연구일 거 아니야. 뭐는? 사기는 해석일 거라고. 그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 어떤 사람이 데이터로 만들어놓은 막 그래프 같은 게 나와 있어,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그건 뭐야? 실증 연구겠지. 그렇기 때문에 문헌 연구는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실증인지 해석인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실험법이나 뭐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인 실증 연구고 뭐 면접이나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해석 연구라고 딱 구분이 되겠지만 문헌 연구는 얘들아 2차 자료가 어떤 사람의 자료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얘들아 시험 문제에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거나 이러면은 다 웬만하면 문헌 연구고요. 2차 자료가 다 문헌 연구예요. 그러면 실험법이나 이런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 내가 직접 만든 게 다 몇 차 자료라는 거야? 1차 자료라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차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2차 자료를 활용을 하고 또한 이런 거야. 내가 만드는 데 있어서 뭘로도 사용할 수 있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 뭐 비교도 하고 또 쓸 수 있는 거 출처 밝혀갖고 쓰는 그런 보조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헌 연구 그렇게 문헌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더 내 자료를 강화시키거나 연구 동향을 해서 해야 할 거와 안 해야 될 거를 나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문헌 연구고요. 잠깐 빠져 있을 테니까 필기 잠깐 할게요. 자, 질문을 하나 받았어. 쌤, 필기하려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필기해요? 무슨 말이야? 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칠판 오픈되잖아. 그러면 뭐 하라고 얘들아? 그래. 스톱. 정지. 완전 정지 말고 그거 있잖아 얘들아. 일시정지. 그래, 일시정지. 일시정지 해놓고서 뭐 하라고? 필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키면 내가 들어와 있겠지. 그래. 오늘 뭐 했어? 오늘 실증 연구 마지막이었던 실험법이랑 문헌 연구까지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참여관찰법이랑 면접 같은 거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